주변에 프리랜서들 보면 뭐 지급이 제대로 안 돼서 내용 증명하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자칫 잘못하면 고소할 수도 있어요. 약간 이런 위화감을 주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기록이 없다 보니까 그냥 저는 진짜 아예 못 받을 것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프리랜서 작가이자 마케터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오늘은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신 이유는 최근에 하나님께서 많은 프리랜서들이 겪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겪을 수 있는 그런 문제 상황을 최근에 겪으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와 이제 추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제 다른 프리랜서들에게 이제 어떤 방지책을 세우라고 말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짧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그 콘텐츠 마케터로 이제 한 3, 4년 정도 일을 하다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프리랜서 1년 차로 독립하게 된 프리랜서라고 합니다. 이제 만 1년 됐고 1년 한 2개월 차 정도에 접어든 것 같아요. 오, 프리랜서 해보시니 어때요? 힘들죠? 생계적으로는 힘든데 저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다 보니까 그거가 조금 이제 보완이 되니까 회사를 안 다니는 건 참 너무 좋습니다. 그 안정적으로 수입원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수입원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프리랜서를 같이 하고 계신 상황인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참고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직 얼굴 공개가 좀 부담스러우셔서 오늘 보이스로 참여하시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처음 저희가 카페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 저한테 이제 최근에 임금 체불이 있었다. 되게 돈을 한 100만 원 정도 못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이제 어떤 상황이었었는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올해 한 5월 정도에 그 어떤 한 업체한테 그 페이스북 이제 브랜딩을 하고 싶다고 그 전반적인 톤앤매너나 뭐 이제 올라갈 카드 뉴스 같은 것들을 제작하고 싶다고 말씀 주셔가지고 한 150만 원 정도의 견적이었는데 그럼 진행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 100만 원 이상의 그 돈이 있는 견적을 시작 진행하게 된 게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에 뭐 계약서도 안 쓰고 일단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일은 다 드렸는데 갑자기 이제 뭐 점점 말이 계속 바뀌시는 상황이 되었어요. 한 번에 정산을 해 주시는 게 아니라 뭐 한 두세 건, 두 건, 세 건 이렇게 그 주차별로 뭐 "컨펌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되게 쪼끔씩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마저도 갑자기 네 이거는 우리가 그냥 안 써야겠다." 하면서 그냥 그 건의 견적을 그냥 날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것도 쪼끔 당황하긴 했는데 그냥 저도 이제 돈이 궁한 프리랜서 입장이다 보니까 말을 제대로 못한 것도 있었어요. 저도 이제 이런 1년 차이고 뭐 이런 게 처음이다 보니까.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한 150만 원 견적 중에서 50만 원 정도만 견적 받았는데 한 2주 정도 차에는 예산이 갑자기 뭐 없어졌다면서 갑자기 진짜 홀딩이 되어서 5 월에 진행되었던 일이 12 월까지도 그 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한 홀딩 기간이 2-3 개월로 들어서 한 뭐 여름쯤 다시 재개될 거다 해서 그때부터도 계속 기다렸는데 그때도 인제 좀 뭔가 "언제 일 다시 진행되냐."고 이렇게 말하기가 되게 쪼끔 뭔가 쪼끔 그래 가지고 계속 기다리다가 12 월까지 올해는 넘기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그때 다시 말씀을 드렸고 그랬더니 이제 "방향이 그동안 많이 바뀌었고 그 기획 제가 드렸던 걸 안 쓸 것 같다." 이러면서 되게 근데 솔직히 제가 뭐 말하는 게 당연히 돈 받고 싶은 거니까 말씀을 드린 건데 업체에서도 돈 주기 싫으니까 "근데 이걸 왜 말씀하신 거냐 지금." 이런 식으로 좀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좀 전 당연히 정산받고 싶으니까 말씀드린 거다." 했더니 그냥 약간 헛웃음 지으시더니 이렇게 뭐 이제 그런 쪼끔 약간의 실랑이 아닌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그래도 잘 쪼끔 해결이 되어 가지고 이제 100%는 아니지만 못 받았던 100만 원의 70%를 정산받기로 해 가지고 그래도 다행히 얼마 전에 7 개월 거의 반년 이상 만에 70만 원 정도는 정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컨펌 받았던 5개 정도 중에서는 스킵된 것도 한 건이 있었는데 그냥 그거는 안 받는 걸로 하자라고 보낸 거 외에도 10건은 아예 그렇게 그러니까 뭐 스킵한다는 컨펌조차도 없던 상태여 가지고 무작정 기다리다가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 치고는 되게 후하게 쳐주신 것 같아요. 그 70%가 기획안만 전달했는데 그게 다 쓸지도 모르는데 실제로 그리고 안 쓰이고 있었는데 근데 그것을 70%나 정상을 했다는 것은 이제 저 같으면은 이제 보통은 이제 기획과 뭐 리서치 및 기획 그리고 제작 그리고 수정까지 포함해서 이제 총 견적이 매겨지는데 저는 기획을 이게 만약에 실제로 이행이 됐으면 모르겠는데 이행이 안 된 기획은 사실은 50% 미만이라고 보거든요. 그 견적 산정을 했을 때. 근데 그래서 저 같으면은 뭐 한 진짜 40% 정도 쳐줬을 것 같은데 70%면 상당히 후하게 쳐주신 거라서 되게 잘 되기는 했는데 근데 그것을 그러면은 이만큼 쳐줄 거면은 지불하기 싫다는 태도를 보였다는 게 약간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이걸 왜 말하시냐라고 했다는 거는 되게 웃기긴 하네요, 사실. 진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프리랜서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당연히 이건 요구할 수 있는 거고, 일을 했으니까 돈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이제 아는 사람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인데 돈 떼어먹는 거는 그건 사기잖아요. 뭐, 이제 일정 처리 어떻게 되시냐, 이거 지금 정산이 아직 할 게 남아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예정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절대 민폐가 아닌데, 이걸 왜 물어보는 거냐라고 하면, 홍시가 홍시맛이라서 홍시라고 말씀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다음번에는 그냥 지금 정산이 되어야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제 홀드만 되어 있어서 이제 앞으로의 뭐 추후 일정을 좀 알고 싶어서 연락드렸다. 만약에 그 온고잉 안 될 거라면 이제 여기서 정산을 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좀 좋게 좋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추후에 그럼 똑같은 상황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계약서를 써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 계약서를 써야 어떻게든 그 서면으로 기록을 남겨야 된다고 계약 형태가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되게 크게 느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에 조금 당황했던 거는 그 슬랙으로 바로 초대가 돼서 메일이나 이런 자료가 하나도 없이 슬랙으로만 소통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슬랙이 3개월이 지났을 때 그 자료가 다 이제 기록 안 되는 플랜으로 설정을 해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개월 뒤에 이제 찾아보려고 하니까 그 기록들이 다 블라인드로 이미 다 닫혀진 상태여서 사실 좀 되게 당황하긴 했었어요. 저도 약간 진짜 메모장 찾아 가지고 '아 그때 얼마 못 받았었지?' 이거 다 찾아서 다시 말씀드렸었는데 근데 기록이 없다 보니까 그냥 저는 진짜 아예 못 받을 것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완전 모른 척은 안 해 주셔 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시도해보는 게, 이왕이면 일단 물 하나 보는 게 증거도 없는데 되게 잘 풀린 케이스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고용주 입장에서는 특히 뭐 이번 건은 딱히 단건이 아니기는 했지만 계약서를 안 쓰는 경우에는 진짜 딱 글을 한 건 의뢰하는 경우에 글을 쓰는 시간보다 계약서 작성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려면 진짜 품이 엄청 많이 드는데 약간 효율성이 좀 떨어지니까. 근데 그래도 사실은 처음 같이 일하는 분이고 그랬을 경우에는 좀 프리랜서가 불안해하면 좋은 고용주는 계약서를 약식으로라도 써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계약서를 그러니까 진짜 딱 단건 그러니까 기획안만 뭐 요청한다던가 아니면은 글에 뭐 섹션이 뭐 4개 있는데 그중에서 한 섹션만 도움을 요청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단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계약서를 안 쓰고 진행하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좀 저라면 좀 불안할 것 같아서 특히 저랑 처음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서면 증거를 이메일로 남기려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메일은 대부분 가지고 계시니까 검색하기도 쉽고 그래서 금액이랑 업무 내용 최대한 자세히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을 하기로 했는지 이제 하나님 같은 경우에는 뭐 그 톤앤 매너 설정이라는 게 뭐가 포함된 건지 뭐 이제 카드 뉴스는 몇 장이며 여기에 들어가는 디자인은 난이도가 어떻게 되며 이제 카피라이팅 포함인지 뭐 사진 이미지 들어가는 사진은 뭐 유료인지 무료인지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업무 내용 쓰고
그리고 지급 조건? 그래서 그러니까 완성본 수령 이후에 일주일 내로 현금 일괄 지급이 되어야 된다라던가 뭐 계약서 보통 쓸 때에는 저도 이거 이제 프리나프리 다혜님 책에서 배운 건데 최종본은 일주일 내에 컨펌을 해야 되며 이제 컨펌되지 않은 것은 최종본으로 간주하고 프로젝트는 종료된다 뭐 이런 식의 조건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펌 기간 같은 거를 넣을 수도 있고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서면 기록을 해놓는 게 진짜 가장 좋고 최소고 이거를 못 해준다는 고용주랑 같이 일을 안 하는 게 낫고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는 프리랜서로서 고용주한테 우린 지금 서면 기록을 가지고 있고 너가 자칫 잘못하면 고소할 수도 있어 약간 이런 위화감을 주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얕보일 상대가 아니다라는 것을 일단 서면 기록을 요청을 함으로써 고용주 입장에서도 내가 얘한테 이제 서면 기록 남긴 게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냥 막 입싹 닫고 막 튀고 막 이렇게는 못하게 되는 거죠. 그냥 그걸 갖고 있음으로써. 그게 아니더라도 정 불안하면 사실 계약서 써달라고 하면 되고요. 만약에 안 써준다고 하면은 뭐 적어도 서면 기록 주시고 그거 안 하시면 그냥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방법이고 만약에 그 서면 기록까지 없다고 하면은 진짜 떼먹힐 각오하고 일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엔 조금 우리의 노동력과 시간이 좀 아까우니까 일단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확실히. 정산 요청도 실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산 일정 언제인지 한번 확인해 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약간 이런 식으로 또는 지금 뭐 이 업무들이 뭐 이름이 있으면 좋겠죠. 뭐 1번 업무부터 10번 업무까지 지금 컨펌이 안 된 상태인데 지금 컨펌 언제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뭐 또는 지금 뭐 이거 안 쓰인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정산은 어떻게 되는 건지 뭐 이 부분 어떻게 협의할 수 있을지 한번 논의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제안을 하는 방식으로 말을 해보는 게 조금 최선인 것 같고 하나님이 경험하신 대로 기획안을 작성을 했으면 안 썼더라도 비용 지급을 하는 게 맞고 소정의 비용이더라도 이걸 만약에 그런 상황을 방지할 거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아웃라인 단계, 정식 기획안이 아닌 그런 아이디어 스테이지에서 이제 미리 한번 컨펌을 해주실 수 있냐라고 이제 요청을 해서 그냥 방향성만 잡혔을 때 레퍼런스랑 같이 컨펌을 하면 이런 작성은 했는데 클라이언트는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상황을 조금 방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레퍼런스를 많이 공유하는 게 좋고 특히 뭐 깔끔하다, 뭐 예쁘다, 뭐 화사하다 이런 거는 다 주관적인 거라서 레퍼런스를 충분히 공유하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예쁜 거랑 저 사람이 예쁜 거랑 내가 깔끔한 거랑 저 사람이 깔끔한 거랑 다를 수가 있어서 나중에 일을 해놓고 막뭐 실랑이를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사전에 논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근데 하나님 같은 경우에는 뭐 중간에 뭐 2, 3개월 홀딩 된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무기한 연장됐다라고 했는데 저 같으면은 약간 2개월 맥스로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홀딩 된다고 했을 때 이제 언제까지 홀딩을 하실 예정이냐라고 해서 날짜를 받은 다음에 이제 그 날짜에 연락을 그럼 할 건덕지가 생기잖아요. 그쵸, 그쵸. 네, 왜냐면 이제 그냥 무기한이다라고 하면 언제 연락을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제가 연락하기가 조금 이거 너무 빨리 연락하는 건 아닌가 너무 쪼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으니 이 사람한테 이때까지는 답변을 줄게요 라고 이제 날짜를 잡으면 이제 그때 이때까지 답변 주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뭐 업데이트된 사항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건덕지가 생기니까 일단은 이런 이슈가 생기면 이슈에 대한 팔로우업 날짜를 받아놓고 그때 이야기를 해보고 이때 이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더 연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팔로업 날짜를 잡아놓고 연장을 할 수 있겠지만은 저라면은 한 맥시멈 2개월, 3개월 정도 지금까지 해주신 거 먼저 정산을 하고 이제 추후는 뭐 업데이트 되는 상황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다 편하게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컨펌 방식이나 이런 것도 되게 서로 음. 합의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컨펌 방식은 이제 얘네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일주일씩 해야지라고 생각을 못 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일을 하다 보면 너무 바빠서 한 달치를 막 다 못 한다던가 약간 이런 식으로
이 기획안을 전달을 했을 때 컨펌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확인을 일단은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이제 조각조각 해주신다고 하면은 상황을 이야기하고 한 번에 해주시면 좋겠다. 이제 업무상 그게 필요하다라고 설득을 하던가 아니면은 근데 일이 너무 많으면 그게 아예 불가능할 수가 있어서 네, 이 문제 상황은 사실은 막을 수가 없어요. 특히 처음 일하는 같이 핏 맞춰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있을 수밖에 없어서 처음에는 커뮤니케이션의 시간을 더 쓴다고 생각하고 한 10% 높이 받는 것도 일단은 좋고 왜냐면 그러면 이런 복잡한 분들이 생겼을 때 난 돈 더 받았으니까 약간 이런 생각으로 좀 덜 빡치거든요. 그래서 치료가 최고죠. 네, 그래서 금융 치료를 위한 약간 좀 약간의 시발 비용을 잡아놓는 것도 좋고 중간에 갑자기 이슈가 생겼을 때는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를 정확히 하고 이것도 사실은 서면 기록으로 남겨놓으면 좋아요. 그래서 같은 스레드에다가 컨펌이 일주일 내로 되지 않으면 확정이 되니까 이 부분 이제 인지하고 계시죠? 라면서 뭐 한 며칠 남았으니 혹시 더 기간 연장 필요하면 말씀해주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나이스하게 쪼는 방법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부분은 진짜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나이스하게 쪼는 화법 그것도 되게 하는 콘텐츠로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프리마 안에 하나님 또 있잖아요. 두 분 다 약간 정말 하나님같이 착하신 분들이라서 그래서 돈 얘기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특히 그 박하나님은 그 견적 올리려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 것도 어렵다고 하셔가지고 돈 이야기하기 좋은 상황? 약간 건덕지와 무슨 얘기를 하면 되는지에 대한 이메일 그러니까 템플릿과 가이드 정도? 그 클라이언트 분들도 다 프로잖아요. 다 기업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들도 돈 얘기하는 게 자연스럽고 이제 그걸 전혀 어려워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 일단은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막 처음부터 화내기보다는 뭐 이거 돈 왜 안 줘요?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돈이 안 들어왔는데 알고 계신가요? 라고 말 떼면 좋을 것 같은 게 이제 저도 그렇고 저는 사실 정사는 칼같이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기업이 막 바쁘게 돌아가다 보면 정산 일이 막 미스되고 그냥 넘어가던가 아니면 뭐 컨펌을 입던가 막 이런 까먹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저희가 아쉬운 거니까 저희가 뭐 이거 컨펌 일정 이때였는데 혹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까요? 뭐 지급 일정 이때인데 혹시 확인하셨나요? 뭐 이때 지급 가능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팔로업 하는 거는 그냥 프로로서 우리도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니까 네, 그 부분은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래도 정 어려우시면 제가 실제로 뭔가 견적 협상이나 아니면은 돈 받아낼 때 썼었던 이메일들을 좀 유형화해서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사실은 이게 1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게 만약에 좀 5만 원이다, 뭐 10만 원이다 이러면은 그냥 뭘 했다 그러면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의 돈이고 이거는 소송에 갔을 때 좀 받아내기 좀 애매한 돈인데 근데 막 1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은 뭐 내용 증명 쓰고 막 변호사 쓰고 하는 비용이 사실 내용 증명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로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정도는 받아낼 만한 돈인 것 같아서 저도 사실은 아직 내용 증명까지 안 가서 잘 모르겠지만 이제 주변에 프리랜서들 보면 뭐 지급이 제대로 안 돼서 내용 증명하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아무튼 이런 돈 문제 사실 되게 예민하고 되게 뭐 대처하기 힘든 부분인데 이제 많은 프리랜서 분들이 괴로워하고 있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하나님 불러서 이야기해봤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바라고 돈 많이 받고 잘 받는 떼어먹히지 않는 적어도 프리랜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